네,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수감됐습니다.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. 관련 내용을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팽지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이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. 약 8개월 만에 다시 수감이 된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자택에서 출발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에 서울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됐습니다. 이 시간을 좀 따져보니까 지난 2월에 석방을 했고 이후 약 8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다시 재수감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요. 이때 징역 17년 뇌물 횡령 혐의로 재판해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징역 17년을 확정을 받았고 지난 목요일 날 선고를 받은 뒤에 오늘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. 이 대법원의 선고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뇌물 횡령 혐의에 대해서 징역 17년을 확정했고 벌금 130억 원, 추징금 57억 8천만 원도 함께 선고가 됐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자택을 나오는 모습을 이제 취재진이 취재를 했었는데요. 네. 특별히 좀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 관심이 좀 많이 모였었는데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짧은 입장만을 변호인 통해서 남긴 채 이 동부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이 전직 대통령 또다시 수감이 되는 만큼 네. 많은 시민들, 취재진들 그리고 전현직 의원들이 집 앞에 몰렸습니다. 네. 별도의 입장 발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측근들을 통해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까?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짧은 메시지를 냈습니다.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. 네.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.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 선고와 판결에 대해서 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입장이 사실은 육성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 전직 대통령이 다시 재수감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었고 이 자택 앞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취재진들이 오늘 이른 아침부터 자택 앞의 상황을 계속 실시간으로 취재를 했는데 이 자택 앞에서 나오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요. 취재진뿐만 아니라 네. 유튜버들까지 해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렸었고 이제 측근들이 자택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규탄하는 목소리を내기도 했습니다. 그만큼 많은 언론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 입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나오는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린 변호인 통한 짧은 메시지만 나왔고 네.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모습을 좀 숨기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. 자택을 나서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에 서울 동부구치소로 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전부 차량으로만 이동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저 검은 책 차량만을 이용을 하면서 이 외부의 모습을 노출하는 것을 철저히 감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또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도 살펴보면 네. 재작년 구속영장 발부 후에 네. 1년 동안 이 수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약 16년이 남은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징역 17년을 확정을 받았는데 이미 재판 과정에서 1년의 구속기간이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남은 형량은 16년이 됩니다. 이 16년의 남은 형량 어떻게 지내느냐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한데요. 네. 일단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년 정도 구속된 그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일단은 이 독방에서 그대로 이제 수용 생활을 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점쳐지고 있습니다. 이 독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공간 자체는 약 4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4평 정도가 되는 공간에 이제 침구류가 있고 싱크대, TV 등이 함께 한 방에 있는 모습이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그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가 또 서울 근교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수용시설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. 네. 그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지금 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기결수라고 해가지고 이
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렇게 수용소에 머물지 않고 나중에 추가 분류를 한 다음에 교도소로 가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.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령이고 전직 대통령이기도 때문에 지금 현재 교도소에 가느냐, 이감이 되느냐 마느냐가 또 관심인데 아직까지 교정당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교도소로 따로 이감되지 않고 동부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. 이 같은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란 논란 결국 13년 만에 네.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네. 종지부를 찍었습니다. 네. 그간의 수사 상황들 쭉 한번 짚어볼까요? 네, 이 상황을 저도 좀 취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네. 벌써 13년 전에 의혹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요. 말씀하신 대로 다스는 누구 것이냐,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에 당시 상대 진영인 박근혜 후보 시절에서 그 진영에서 제기가 됐었거든요.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와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냐 이 같은 의혹을 받아왔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그 후보 시절에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맞대응을 했었습니다. 네. 이후에 이제 특검까지 진행이 됐었던 사안인데 그 특검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따로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2018년도에 상황이 바뀌기 때문인데요. 2018년도에 이제 고발 수사가 다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2달 만에 구속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수사와 이제 구속 그리고 보석과 또 구속 집행 정지 이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수감이 됐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네. 이 사건만으로도 이 동부구치소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고 결국 13년이 지난 2020년 오늘 다시 재수감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팽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맞습니다.